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2024년 재선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 언론들은 대통령이 제발 안 나왔으면, 제발 못 나왔으면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잡혀가는 거, 그 다음은 공화당 내에서 왕따 당하고 몰락하는 거, 그 다음은 대통령보다 인기 있는 공화당 후보, 기왕이면 네오콩이나 딥딥딥적인 쩌리 후보,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나 한국사회라는 내류호공 같은 이가 공화당 후보로 나오는 거, 그도 안 되면 대통령이 망하는 거, 아니면 대통령의 건강이 확 나빠져서 2024년에 나오지 못할 지경이 되는 걸 겁니다. 사실 대통령의 건강이 6년 전만 못한 건 사실입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무쇠를 씹어먹게 보였던 풍채는 여전하지만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늙어버리신 티가 좀 납니다. 그 나이의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정정하지만 78세가 되면 솔직히 건강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좌파들이 기뻐 날뛸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또다시 불거진 겁니다. 현재 75인 대통령은 정기적으로 18홀 골프를 치고 같은 나이의 미국민들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밝혔는데요. 단지 2024년 건강은 어쩔지 모르니 대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워싱턴 포스트 그 워포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는데 그게 좌파 언론들의 호들갑으로 받아쓰기 되고 눈덩이가 되고 2024년 대선에 트럼프 건강 이상으로 불출마할 수 있다 두둥 하고 대서특필된 겁니다.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기사 제목이죠. 정확히 대통령은 My advisors told that my health would factor into my final decision. 즉 나의 보좌관들은 내 건강이 최후의 대선 출마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You always have to talk about health. You look like you are in good health, but tomorrow you get a letter from a doctor saying come see me again. 항상 건강에 대해 관심 가져야 한다. 지금 당장 건강해 보여도 내일 갑자기 의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다. That's not good when they use the word again. 의사들이 한 번 더라고 얘기하면 좋은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뿐인데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제 건강이 내일 이슈이다 방송이 유튜브에 나가느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코메리칸 TV 이슈이스타 진행자 건강 문제로 방송 중단 이라고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걸 두고 얼씨구나 하고 기사화 된 거죠. 원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은 대통령의 재선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결정에 대해 행복해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짐작이 가시죠? 이걸 갖고 좌파들이 기사를 호도해서 트럼프 건강 때문에 2024년 재선 출마 포기할 수도 라고 대서특필 했는데요. 대통령님도 저런 악덕 좌파 언론과는 차라리 인터뷰를 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웬일로 뉴욕 경찰이 기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아침 뉴욕시 지하철을 지옥철로 만들며 수십 명에게 총탄을 퍼부었던 테러범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체포했습니다. 잡고 보니 생명 소중한 족속이셨는데요. 그의 범행 동기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사건 발생 현장 근처가 차이나타운인데 또 다른 그쪽 분에 의한 아시아 혐오 범죄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아니 만약 모티브가 그렇더라면 결코 사실을 경찰이 공개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켜보겠습니다. 내용 보면요. 이번 사건의 용의자 61세 프랭크 제임스가 맨하튼 이스트 빌리지에서 체포됐고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수사당국의 합동 브리핑에서 뉴욕 동부지검은 제임스에 대해 공공교통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인종 혐오 범죄를 그냥 또라이 정신병자 소행으로 돌리려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임스는 전날 출근 시간에 뉴욕 지하철 N노선 열차에서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9mm 총탄 33발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제임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 최소 20여 명이 다쳤고 직접 총을 맞은 10명 중 5명은 중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임스는 사고가 발생한 브루클린 36번가 역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탄 뒤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제임스가 현장에서 떨어뜨린 렌터카 열쇠를 통해 제임스의 신분을 확인한 뒤 전날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제보를 통해 제임스의 소재를 파악했고 체포 과정에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제임스는 지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뉴욕주에서 강도와 성범죄, 절도 등으로 9번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한 인근 뉴저지주에서도 3번 체포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같은 열차에 탔던 한 승객은 연막탄이 터지기 전 제임스가 이런이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언론은 제임스가 맨해튼행 열차에서 총을 쏜 것은 실수로 연막탄을 터뜨렸기 때문이고 실제 공격 목표는 다른 곳일 수 있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데요. 실수로 연막탄 터뜨린 김에 그냥 갈겨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제임스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는 또 다른 연막탄과 함께 탄창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많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저희는 의심의 눈초리 거두지 않고 이번 사건 지켜보고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쟁 나고 역병 끓고 총기 사건 팡팡 터져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부류 중 하나가 연예인들 같은데요. 이곳 버지니아, 제가 사는 페어팩스 카운티는 연예인 구경도 못하는 군인과 정치인, 변호사, 검사, 엔지니어들만 바글바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부터 할리우드 스타가 나타나 제가 사는 동네 법원에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연예인 가십에나 관심 있는 찌라시 언론과 호사가들의 눈이 온통 몰려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니 뎁인데요. 가위성과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죠. 그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부부였던 조니 뎁과 전처 앰버 허드의 명예훼손 재판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은 허드가 2018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비롯됐는데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허드가 주장한 부분을 뎁이 문제 삼았습니다. 아무튼 워싱턴 포스트가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글에서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고 명백한 거짓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니 뎁은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허드는 뎁을 상대로 1억 달러, 1,226억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에 나섰습니다. 재판에서 허드 측 변호인은 허드는 뎁의 성폭력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해적 의상에 가려진 뎁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고 예고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는 뎁이 가진 엄청난 분노가 언어적, 감정적, 신체적, 성적 학대로 이어졌다며 허드는 뎁의 영화 속 모습을 사랑했지만 약물이나 술을 먹으면 그는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뎁 측 변호인은 허드가 평생 거짓 연기를 하려 한다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12일 시작한 이들의 이날 재판은 TV로도 생중계됐고요. 법정 주변에는 두 사람의 팬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심심한 동네라 동네 사람들 다 몰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재판에는 한때 허드의 연인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 영화배우 제임스 프랭코, 폴 베타니 등이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와, 동네 작은 법정이 아주 북적북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조니 뎁의 전처와 바람을 피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이미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그럼 헐리우드 스타의 명예훼손의 사건이 왜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 걸까요? 사건과 버지니아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곳 버지니아주에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명예훼손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조니 뎁의 변호사가 워싱턴 포스트의 홈그라운드가 이곳 버지니아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곳 서버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버지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런 상관없지만 어쨌든 저도 한번 헐리우드 스타 구경을 가봐야 하나 갈등이 좀 생깁니다. 오늘 이슈 24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끝나면 정확하게 알고서 룰루가 일어나네요. 룰루와 같이 마지막 인사를 엄마랑 합시다. 자, 이러세요. 네. 자, 룰루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내려놓으라. 자,
얼굴을 보여드리고